바양쿠투가 황후에 오르고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원나라 황실의 경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혜종의 첫 아들이 탄생한 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유르 시리다라. 자, 그렇다면 혜종의 이 첫 아들을 낳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설마 그러면? 설마. 아니. 기왕후에서 아들이 나왔나 보다. 바로 기왕후였습니다. 와. 고생 많았다. 기적처럼 기왕후가 혜종의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와. 새로운 황후가 생긴 뒤에도 혜종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다? 기왕후에게. 기왕후에게 다행이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긴 뒤 혜종은 자신을 괴롭히려던 근심거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사실 혜종의 첫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가 태어나기 전 이미 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는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혜종의 후계자 다음 황제로 점쳐진 사람은요 12대 황제 문종의 아들, 즉 혜종의 사촌 엘투구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원나라 조정에서 엘투구스 황태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면 혜종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황권이 불안하니까 혜종 위험 느꼈겠죠. 불안하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기왕후가 떡하니 아들을 낳은 겁니다. 너무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끈줄기 빛. 자, 이런 상황에서 혜종은 엘투구스가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황해를 물려주고 싶었겠죠. 네. 결국 혜종은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던 황태자 엘투구스를 조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의 탄생으로 원나라 왕실의 후계 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와. 그럼 입지가 좀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린 원나라 조정은 물론이고요. 고려까지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원이 기씨를 둘째 황후로 책봉하다. 약 3년 만에 기황후가 드디어 황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된 겁니다. 됐네요. 이야, 진짜. 정실 이외에도 또 다른 정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나 봐요. 맞아요. 자, 원나라는요 황후를 몇 명 더 둘 수 있었어요. 기황후를 황후로 책봉하길 바랐던 혜종이 1황후는 그대로 둔 채 기황후를 제2황후로 책봉을 한 겁니다. 혜종은요 기황후를 자신의 황권을 공고히 다져준 고마운 존재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와. 자, 그런데 기황후는요 가문과 신분 때문에 황후감이 아니라면서 배척당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자, 기황후를 강력히 반대하던 권신 바얀, 이 바얀을 혜종이 조정에서 쫓아냈거든요. 예? 어떻게? 근데 교수님, 조정에서 제일 힘이 센 권신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 바얀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그가 혜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바얀은 집권을 한 이후로는 오히려 혜종을 좀 무시하고 그래서 권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종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바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세력을 모아서 바얀을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원나라 황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된 기왕후. 그런데요, 혜종은 기왕후에게 황후의 지위뿐 아니고요, 특별한 선물도 줍니다. 자, 이 선물은요, 기왕후에게 전에 없던 강력한 권력을 줄 수단이 되지요.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자정원. 황후로서 개인의 재물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재정관리기구입니다. 당시 원나라 황후들은요, 훌륭한 집안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황후가 되어 황궁에 들어왔을 때 혼자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다 막 혼수 바리바리 싸서 오죠. 그렇죠. 자신의 시중을 들 사람과 재물도 함께 챙겨왔겠죠. 네. 그래서 황후들마다 그 재물을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에서 온 궁녀였던 기왕후에게 다른 황후들처럼 뭐 시중 들 사람, 모아둔 재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그래서 혜종은 당시 주인이 없었던 황태후의 재산을 통째로 기왕후에게 준 겁니다. 덕분에요, 기왕후는요, 정통 몽골일인 제1황후 못지않게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던 기왕후의 앞에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1348년 신하들이 충격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강등하여 비로 삼아 제의가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기왕후를 황후가 아닌 비로 강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의, 즉 원나라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온 나라에 도적이 들끓는 게 모두 누구 때문이다? 기왕후 기왕후 때문이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때 왜 기왕후를 강등시키라는 글을 올렸을까요? 그 승계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대로 있다간요, 기왕후의 아들이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전히 기왕후의 신분과 출신을 트집 잡고 반대하는 신하가 많았던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황제의 자식이면 당연히 황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원에서는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황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황태자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신하들의 합의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그 절차를 거쳐서 황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 근데 그럼 계속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약 기왕후가 비나 빈으로 강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아들도 지위가 떨어지죠. 황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비의 아들이니까 유력 후계자에서 멀어지겠죠. 맞아요. 기왕후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제2황후가 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유르 시리다라의 정식 황태자 책봉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 1353년, 이때 기왕후의 아들은 여전히 정식 황태자로 책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권신의 반대. 네, 권신들은 여전히 기왕후의 아들을 황태자로 올리는 거에 찬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1353년 6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뭐지? 바로 출신 때문에 배척당했던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가 드디어
황태자로 책봉이 된 겁니다. 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황태자 책봉. 아담함께 문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의 방위를 물려받을 황태자는 아유실이다라요. 자, 그렇다면 기왕후의 출신을 문제 삼은 권신들의 강한 반대 있었잖아요. 네. 기왕후의 아들은 어떻게 갑자기 권신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일까요?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왕후가 그 권신들한테 가서 계속 좀 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왜 아니면 허락해주면은 너희들에게 더 뭔가 힘을 주겠다. 딜을 한 거죠. 맞아요. 오, 맞아요. 여기는 어머니 기왕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출신 때문에 배척당했던 기왕후의 황태자 만들기 프로젝트. 자, 먼저 희종이 기왕후에게 준 특별한 선물 기억나십니까? 네. 자정원. 거기 뭐가 많다고요? 돈이요. 네, 맞습니다. 기왕후는요, 자정원의 재물을 정치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치적 로비를 감행했던 것이죠. 제대로 쓴 거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왕후는요, 자정원의 재산을 잘 운영해서 자금을 불렸고요. 이 돈으로 자신을 지지할 권신들을 포섭한 겁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유 황자의 태자 책봉을 막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왕후의 행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제 진짜 황후답다. 큰 그림. 그렇죠. 결국 기왕후의 이런 정책 활동은요, 아들을 황태자로 만드는 비책이 됩니다.